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인천에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다 아는 꽤나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는 34 젊은 자영업자입니다. 한창 저 꾸미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나이이기도 하고 결혼을 했다면 진작에 했을 나이이지만 저는 3년 전에 사귀던 남자와 결혼할 뻔한 거 때려치우고 일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끔 다른 분들의 파혼 사연을 들으면서 나에겐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남의 일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파혼이니 이혼이니 하는 것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네요. 흔히 결혼은 현실이라고들 하죠.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죽고 못 살아도 현실적인 조건을 안 볼 수는 없다고 주변에서 다들 말을 하긴 합니다. 집안 수준, 학력, 경제적인 문제 등등 따지고 들면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남자 볼 때 다른 거 안 보고 그저 나 먹여 살릴 직장이 있는지, 허우대 멀쩡하고 성실한지, 가족이 화목한지 정도만 봤습니다. 저 정도면 조건 따지고 까다로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여자들이 얼마나 남자 조건 따지고 드는지 아실 겁니다. 남자들도 배우자를 고를 때 우선적으로 보는 기준이 있겠죠? 저는 남매이고 위로 2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요. 우리 오빠는 여자를 볼 때 무조건 예뻐야 한다네요. 제가 농담으로 오빠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쁜 여자가 과연 오빠를 좋아할까? 다른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하지 왜 오빠랑 결혼하겠어? 이렇게 놀리면 오빠는 잘난 척하면서 여자는 무조건 예쁘기만 하면 된답니다. 내가 어때서 학벌이 빠지냐 인물이 빠지냐?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가난해도 돼. 그냥 착하고 모난 거 없는 성격에 일단 예쁘면 무조건 색식감으로 합격. 원래 예쁜 여자가 성격도 좋은 법이야. 뭐? 어디 오빠 얼마나 예쁜 여자를 새언니로 데려오는지 기대할게. 그렇게 외모를 따지던 우리 오빠는 30 중반이 훌쩍 넘은 나이까지 외국에서 공부만 하다가 작년에 겨우 소원 성취해서 정말 예쁜 와이프와 결혼해 미국에서 자리 잡고 삽니다. 웃기죠? 저는 오빠보다 먼저 결혼할 뻔했지만 틀어져 버렸으니 사람 앞날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똑똑한 척 다 하고 좋은 대학교 졸업한 우리 오빠는 여자는 예쁘고 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다른 남자들은 배우자 선택할 때 까다로운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외모는 물론 학벌에 집안 환경까지 따지는 남자들 주위에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자기는 잘난 것도 없으면서 배우자감으로 바라는 거 많은 남자들 보면서 뒤에서 욕한 적도 많았는데 그걸 제가 당할 줄은 몰랐네요. 황당하지만 저는 2년 사귀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저를 사귀는 내내 저울질하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조건에 미달한다고 생각하자 내침을 당한 경험자랍니다. 파혼 통보도 저같이 받은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요. 결혼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파혼했는데 저에게 파혼 통보 해준 사람이 예식장 직원입니다. 황당하게도 신랑님이 파혼한다고 하고 취소했다며 전화를 해줬더라고요. 신부님, 김정현님 맞으세요? 이번 가을에 예식 예약하셨는데 오늘 신랑님이 전화하셔서 식장 취소하셨어요.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식장을 취소했다고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결혼 한 해 만에 싸우긴 했지만 파혼하자고는 안 했는데 취소를 하니요. 제가 일단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어머, 신부님, 죄송하지만 이미 신랑님이 계약금도 돌려받으셨어요.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다시 예약은 어려우십니다. 예식장 직원의 전화를 받고 놀란 저는 예비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이유를 묻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더군요. 오빠,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식장을 취소하다니. 지금 예식장 직원이 전화했는데 오빠가 식장 취소했다며. 정말 나랑 결혼 안 할 생각인 거야? 알면서 뭘 더 물어. 이미 나는 지난주에 내 의사 전달했잖아. 너 내가 학벌도 별로고 하는 일도 변변찮은 너랑 왜 결혼하려고 했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 평생 같이 살 사람 고르는 게 결혼이야. 내 기준에 맞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지. 우리 어머니께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줄 알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네 번호 차단한다. 저에게 모멸감을 주면서 번호까지 차단한다던 그놈.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뭘 그래서 더 붙잡지 않고 저도 결혼 안 하기로 마음먹었고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가슴에 대못 박은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 없는 거 아시죠? 최종적으로 더 속이 쓰린 쪽은 제가 아니라 헤어진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비 남편이 저에게 파혼 통보를 그런 식으로 예의 없이 한 건 나름의 스토리가 좀 있거든요. 요즘 힘든 분들 많으신데 이런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다 고생하신 부모님 덕이라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삽니다. 저희 엄마가 이곳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꽤나 지역에서 유명한 꽃게 전문 식당입니다. 홀에서 나오는 매출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국 택배도 하시면서 몇십억 매출이 나오는 가게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고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고생하시던 기억도 있습니다. 25년 동안 식당을 하시면서 돈 벌어서 땅을 사셨고 건물을 아예 식당으로 지으셨어요. 살던 집이 엄마 식당 위층이었는데 나중에 가게가 잘 되면서 우리 가족은 인근 아파트로 이사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늘 바쁘셨기 때문에 저는 학원으로만 돌았지만 오빠와 달리 저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대 진학하려고 공예 쪽을 전공했는데 다행히 인천에 있는 대학교에 성적을 맞춰 가긴 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취직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관두고 나서는 엄마 가게 옆 건물 1층에 공방을 차리고 낮에는 엄마 일을 돕고 저녁에는 도예 수업과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팔자 좋은 건 맞아요. 공방도 사실 부모님 소유 상가 건물에 월세도 안 내고 하는 거였고요. 사실 제가 공방하면서 수입이 그다지 많지도 않았습니다. 딱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제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정도였어요.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생활비에 큰 돈이 들지 않으니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면서 제가 비용 부담을 자연스레 많이 하게 된 거였습니다. 예비 남편과 제가 만난 게 저 27대입니다. 남자친구는 그때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는데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박사까지 딴 후 대기업 연구직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던 시기에 집에 우환이 있었어요. 갑자기 남자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원래 지병이 있으셨다고는 들었지만 저는 심근경색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는 병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인 꿈을 접고 급하게 취업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돈벌이가 없으셨던 데다 남자친구는 대학 다니는 여동생도 있었기 때문에 당장 본인이 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대학원 다니면서 벌이가 많지 않을 때 저랑 사귀는 그 시기에도 사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제가 많이 도와주긴 했습니다. 데이트 비용도 원래는 남자가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반대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안정적인 직장이 없을 때 연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제가 데이트 비용이며 기름값이며 거의 대부분 부담했어요. 또 제가 차가 있기도 했고요.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남자친구 처음 소개받고 만났을 때 제가 더 좋아해서 사귀자고 따라다녔는데요. 그때 저를 재고 따지기만 할 뿐 사귀는 걸 주저하던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혜니 너는 어릴 때 힘들게 산 적 없지? 그게 무슨 말이야? 힘들게 산 적이 없냐니? 말 그대로야. 너는 돈 때문에 힘들거나 궁핍한 적이 없어 보여. 구김살도 없어 보이고 아무 걱정 없이 해맑아 보이거든. 뭐 그런 거라면 감사하게도 힘들게 산 적은 없어. 물론 부모님이 늘 바쁘셔서 나랑 오빠한테 신경을 못 써주셨지만 말이야. 그래도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나도 나름 걱정 고민 많은 사람이야.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마냥 세상 사는 거 편한 건 아니라고. 그래, 그건 네 말이 맞긴 해. 너도 나름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겠지. 암튼 너는 나랑 달리 집이 여유로워서 뭘 하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겠다. 그렇지? 남자친구는 제가 유복하게 자란 걸 알아보고 은근히 부러워하기도 했고 나중에 돈 걱정 없이 살게 될 거 확신했는지 저랑 잘 만나보자고 하더군요. 그때는 제가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해서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나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가 저를 아주 좋아한다는 느낌은 받은 적이 없었어요. 아마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순수하게 좋아해서 만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 말대로 저는 유복하게 자란 탓인지 몰라도 구김살 없고 성격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간혹 인색하게 굴어도 여유 있는 내가 이해하겠다고 생각하며 연애했습니다. 저는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생각하는 복잡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과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귄 지 2년 넘어갈 때쯤 결혼하자는 말 듣자마자 신나서 우리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우리 커플은 사귀는 동안 각자의 집 사정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왕래는 안 했어요. 남자친구가 저 유복하게 자랐다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우리 집에 와서 보고는 생각보다 검소하게 사는 거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부모님 세대 알부자인 분들은요, 생각보다 그 돈 쓰면서 화려하게 사는 분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엄마 아빠가 가게 일 때문에 바빠서 거의 집에서는 잠만 주무시기 때문에 평수는 넓지만 뭐 비싼 물건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인테리어가 엄청 세련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48평 넓은 아파트예요. 부모님들도 비싼 취미 생활할 시간도 없으신 데다 아빠가 저와 오빠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돈 있다고 해서 티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하수야. 그러니 졸부라는 말을 듣는 거지. 미리 말하지만 너희도 엄마 아빠 덕에 이만큼 사는 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여 니들한테 부모 재산이 다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어라. 항시 어려운 사람 베풀고 살고 니들 힘으로 뭐든 성공을 해봐. 그 과정에 힘든 게 있으면 엄마랑 아빠가 도와주마. 부모님은 이런 마인드셨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고 싶다는 통제 없이 다 퍼주시는 분도 아니었고 풍족하게 자랐다는 게 돈을 펑펑 쓰고 자랐다는 건 아니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건물주에 100억 자산가에 돈이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부모님이지만 아무튼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 식당이 어딘지도 알고 장사가 엄청 잘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물론 제가 어디 사는지도 알고요. 부잣집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 궁금하다고 저에게 몇 번을 얘기하길래 제가 헛웃음 지으면서 남들하고 다를 거 하나 없다고 몇 번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정말 남들하고 다를 거 없이 산다며 살짝 실망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말은 저희 부모님 만나고 와서 한참 후에 한 말이긴 합니다. 처음 남자친구를 인사시켰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편견 없이 대하셨고 마치 벌써 사위가 된 것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아빠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며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분들이셨습니다.
남자친구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데다 사람 눈치를 잘 파악하는 편인데 그런 저희 부모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잘했고 저에게도 정말 잘할 것처럼 굴어서 부모님도 사윗감으로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보고 허락하셨던 겁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 식당이 잘 되는 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게 이름으로 검색하면 어지간하면 다 아니까요. 하지만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몰랐나 봐요. 저도 자랑하는 것 같아서 굳이 말한 적은 없는데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우리 아빠가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드셨는지 이런저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네는 공부만 한 사람이고 직장도 책상머리에 앉아 일하는 곳이라 아마 우리 같은 일은 나중에 하기 힘들 거야. 식당 일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되거든. 이것도 가업이라고 나는 나중에 우리 딸이나 아들이 물려받아 했으면 좋겠다만 정작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부모 일에 관심이 없는 게 문제야.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자네 결혼하고 나서 우리 딸이 식당 일 한다고 하면 찬성하겠나? 엄마는 옆에서 아빠가 실없는 소리를 한다며 말리셨습니다. 아유, 이가 오늘 처음은 예비 사위한테 별걸 다 묻네. 그러면 차차 생각하면 되는 문제죠. 정작 애들은 아무 생각 없고면 뭐 벌써 딸에게 식당 일 시킬 생각을 해요? 당신 요즘 부쩍 몸도 안 좋고 새벽에 일어난 것도 힘들어 하잖아. 택배 주문도 많고 장사 때문에 쉬는 날도 없이 벌써 25년이 넘었어. 당장 애들한테 식당 일 물려준다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해놓는 거지.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아, 네. 저도 장인어른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연이 하는 공방 수입이 시간 대비 효율이 적은데 차라리 그 노동을 식당에 투입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빠는 남자친구의 말에 흡족해 하시면서 자네가 아주 정확한 말을 하는구먼. 우리 식당 연매출이 50억이야. 물론 인건비니 세금이니 재료비니 드는 돈이 많긴 하지. 그러니 웬만한 월급쟁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다 이거네. 어떤가? 이 정도면 나중에 우리 딸이 식당 하면 같이 도와서 할 수 있겠나? 네? 그거야 당연하죠, 장인어른. 나중에 정은이가 하겠다고 하면 저는 두 말 않고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아빠 입에서 연매출 50억을 듣더니 상기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아빠가 설레발친다며 타박하셨고요. 아이, 청연아버지, 그만해요. 우리 큰아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어요. 그리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식당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데. 나는 우리 딸 어린 나이부터 식당 일 배우게 할 생각 없어요. 나중에 지가 한다고 고집 부리면 모를까. 멀쩡하게 미대 나와서 공방 잘 운영하는 애한테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요, 아빠. 나 아직 가게 물려받아 살 생각 없어요. 엄마랑 아빠처럼 잘할 자신도 없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가 그즘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뭔가 현타가 오셨다고 해야 하나요? 갱년기 증상이랑 겹치는지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 하나. 돈도 다 못 쓰고 죽겠다는 한탄을 많이 하시긴 했습니다. 아빠도 슬슬 일을 줄일 생각을 하고 계셨고요. 아마 아빠는 남자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시험하듯 말씀하신 것 같긴 해요. 그날 저희 집에 인사하고 나서 남자친구는 그전에 긴가민가 하는 태도로 저를 대하던 모습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종종 저에게 묻기를 너 정말 부모님 가게 물려받아서 운영할 생각 아직 없어? 나이 어린 건 아무 상관없어.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노하우 배워서 네가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너 지금 하는 공방 그거 요즘 경기 안 좋다고 수강생도 2명뿐이라며. 네 아빠 말 잘 고민해봐. 글쎄, 나는 아직 그렇게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아. 총 물려받으면 오빠가 하겠지. 나는 관심 없어.
배부른 소리 한다. 야, 매출 몇십억 나오는 식당이라며. 그걸 왜 네 오빠한테 넘기려는 건데? 그러지 말고 결혼하면 네가 물려받아서 해.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간절하게 조른다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저 완전 귀빈 대접 받았습니다. 아버지 안 계시고 홀 시어머니셔서 걱정을 조금 했긴 했어요. 혹시 학벌도 직업도 그다지 변변찮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했는데 완전 기우였죠.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무슨 복이 있어서 아가씨같이 좋은 색식감을 얻었나 몰라. 부모님이 식당 하신댔지? 나도 그 식당 어딘 줄 알거든. 나도 나중에 먹으러 가도 될까? 그럼요. 오신다고 미리 연락망 주시면 제가 가서 근사하게 대접할게요. 언제든 오세요, 어머니. 그러자 예비 시모는 깔깔거리고 웃으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어머, 정말이니? 아이, 그냥 해본 말인데 너 말 한번 예쁘게 하는구나. 그래, 나중에 꼭 한번 가마. 그나저나 인사는 다 했으니 조만간 얼른 상견례 잡고 결혼 준비해야지. 나중에 천천히 하려면 늦어. 결혼말 나왔을 때 얼른 준비해서 둘이 살림 꾸리는 게 좋을 거다.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감으로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상견례 전에 미리 좋은 날을 받았다며 부모님 양해를 구해 결혼 날짜부터 먼저 잡아놓기도 했습니다. 상견례 할 때 분위기요? 홀 시어머니라고 살짝 걱정하신 우리 엄마 걱정이 무색하게도 예비 시모는 저를 폭풍 칭찬하신 건 물론 결혼할 때 집을 못 해줘서 속상하다고 눈물까지 보이셨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그걸 보고 시어머니에게 신혼집은 우리 쪽에서 마련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연신 감사하다면서 예쁜 딸을 며느리로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에 깜빡 속은 우리 부모님은 홀 시어머니 걱정할 필요 없겠다고 하셨고요. 아무튼 그렇게 순식간에 결혼날 잡고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상견례하고 몇 달 후 저희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뜻밖에도 갑상선 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신 겁니다. 엄마도 많이 힘드셨지만 저희 아빠가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좋은 시절 보낸 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식당을 당분간 접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펄쩍 뛰시면서 아빠를 말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읽어놓은 식당인데 접어요. 나는 절대 그럴 생각 없네요.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 애들이 하게 될 거니 이참에 큰애에게 맡겨봅시다. 정연이는 지가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시킬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장남인 정호가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엄마 생각과 달리 오빠도 엄마 식당을 물려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오빠에게 물려주려 하고 오빠는 식당을 물려받기 싫지만 엄마가 아프니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줄다리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빠의 설득에 못 이긴 오빠는 엄마가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빠 도움을 받아 식당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예비 남편에게 집안에 이런 우환이 있다는 걸 비롯해 오빠가 식당을 물려받기로 한 것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제 넋두리를 들어주기만 할 줄 알았던 예비 남편이 엄마 식당을 오빠가 대신 운영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는 화들짝 놀라며 저에게 묻더라고요. 뭐? 형님이 장모님 식당을 물려받는다고? 그럼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뭘 해? 낮 시간에 바쁠 때는 지금처럼 서빙이나 돕는 거지. 나도 공방일 해야 하는 거 알잖아. 야, 너는 내 말 게 못 알아들어? 내가 그랬지? 그깟 공방 중요한 거 아니라고. 네 엄마 식당을 네가 한다고 했어야지. 그거 홀라당 형님한테 다 맡기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수익 다 형님이 가져가는 거잖아.
오빠가 왜 이런 일에 급발진하는 건데? 우리 엄마 뜻이 그렇다는데 내가 뭘 어쩌라고. 그리고 솔직히 나는 엄마처럼 식당 운영할 자신도 없어. 우리 엄마 식당 그냥 구멍가게 수준 아니고 거의 웬만한 소기업 수준인데 내가 무슨 아무 지식 없이 어떻게 하겠어. 그건 하면서 다 배우는 거지.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네 오빠한테 거저주냐? 너는 매사 해맑기만 하고 대체 왜 아무 생각이 없는 건데? 아, 몰라. 암튼 다 얘기 끝난 일이야. 오빠가 이러는 거 솔직히 웃긴 거 알아? 오빠 꼭 우리 엄마 식당 탐내는 걸로 보여. 그런데 저의 말을 듣던 예비 남편은 얼굴까지 벌개지며 부들거리더니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정현, 나 너랑 결혼 못하겠다. 우리 그만하자. 그냥 몇 달 안 남았으니 다 취소하고 파혼해. 갑자기 파혼하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빠 미쳤어? 갑자기 무슨 파혼이야? 이 상황에서 파혼하자고 하면 내가 무슨 생각할 것 같아? 꼭 우리 부모님 가게 때문에 나랑 결혼하겠다고 한 것 같잖아. 솔직히 그 이유가 왜 없겠냐? 결혼은 현실인 거 몰라? 조건 안 보는 결혼이 어딨다고. 근데 내가 너랑 결혼하려는 결정적인 결혼 이유가 없어졌는데 의미 없지. 이제 받을 것도 없는 너랑 내가 왜 결혼하겠냐? 그냥 그만두자. 그만둬. 다 때려치우자. 말 다 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오빠가 사귀자 그러고 결혼하자고 한 거 다 나한테 받아먹을 콩고물 생각하고 그런 거야? 난 할 말 없어. 네가 취소 안 하면 내가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날 말다툼 후 일방적으로 파혼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예식장 직원이 전화하더니만 그 인간이 식장 예약을 취소했다고 알려주더군요. 따지려고 전화했지만 결국 저는 그 인간이 하는 말에 자존심에 상처만 있고 파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파혼당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하루에 두세 차례 일어났는데 한 2주 지나니까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저 위로해준다는 친구들이랑 여행도 갔다 왔습니다. 남들은 결혼도 잘하는데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파혼을 당하냐고 신세한탄했더니만 제 친구들이 경험이라는 소중한 재산이 생긴 걸로 만족하라고 토닥거려 주더군요. 파혼 통보받고 나서 든 생각은 그동안 내 머릿속이 너무 꽃밭이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다른 매력이 없었으면 이런 걸로 파혼을 당하나 싶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현실 자각 제대로 한 저는 그동안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온 걸 반성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넘게 부모님께는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부모님이랑 오빠한테 사실대로 말하면서 결혼 무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엄청 놀라시면서 정말로 파혼할 거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냥 헛웃음만 지으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으셨던 건지 허허거리기만 하시다가 진짜 이서방이 그렇게 말했냐고 하시다가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봤는데 충격이라고 하시며 그래, 그런 인간이랑 결혼하는 건 너만 고생하는 거라고 잘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오빠는 저 파혼한 게 신이 도운 거라고 웃더라고요. 물론 이게 지금 웃을 일이냐고 엄마한테 머리 쥐어 박혔지만요. 식당이 걱정이었던 저는 오빠랑 같이 식당 일을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날 부모님이 주저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듣는 오빠도 갑자기 미안한 표정이 되더니만 머리만 극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연아, 너 힘든데 엄마가 이런 말해서 미안하다만 오빠가 말이야. 아무래도 엄마 식당을 못할 것 같아. 글쎄 네 오빠가 꼭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고 유학을 가겠다는 거야. 엄마는 싫다는 거 억지로 시킬 생각은 없다. 아빠 혼자는 절대 못하는 일이고 엄마가 당분간은 항암하느라 힘들 것 같은데 큰일이지 뭐니. 얘기 들어보니 오빠는 직장 다니면서도 늘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은 꿈이 있었더라고요.
엄마와 아빠 두 분 다 걱정이 한가득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오기 비슷한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을 깊이 할 것도 없이 엄마에게 제가 가게 일을 배워서 해보겠다고 배짱 좋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부모님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좋아하신 건 물론이고 오빠도 장남으로서의 죄책감을 덜은 얼굴이었습니다. 사람 일 모르는 거라더니 저는 엄마 식당을 물려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당했는데 파혼 후에는 엄마 식당을 맡아서 운영하게 된 거죠. 저는 공방 일을 정리하자마자 식당 일을 다시 배웠습니다. 원래 옆에서 보고 잘한 게 있어서 다른 건 어렵지 않았지만 엄마 레시피대로 게장을 담그고 양념 맛을 그래도 내는 게 어렵긴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음식 만지는 일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원래 손재주 좋아서 미술을 한 건데 음식도 금방금방 배우게 되었고 식당 돌아가는 사정을 파악하자마자 직원들 관리도 예전보다 수월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택배로 주문받던 걸 온라인 쇼핑몰을 다시 만들었는데 제가 광고를 몇 번 돌렸더니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주문을 제한할 정도로 매출이 늘어버려서 저와 아빠는 공장까지 섭외해 게장을 담그고 배송을 해야 했습니다. 패키지도 제가 뚝딱 디자인했고 블렌딩을 해서 제품 네이밍도 했는데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지 제가 좋은 기회로 홈쇼핑에까지 저희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연애에 쏟던 에너지를 일에 쏟았더니만 인생이 완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풀리더라고요. 1년쯤 지나니 파혼의 아픔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홈쇼핑 방송을 몇 번 해보니까 저도 처음보다 긴장도 풀리고 익숙해지더라고요. 홈쇼핑에서는 젊은 여사장이 깔끔한 패키지로 만든 제품을 파는 게 신선했는지 반응도 무척 좋았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분기에 한 번씩, 그리고 제철에는 방송을 탔고요. 방송 나올 때마다 우리 가게가 지역의 유명 맛집이라고 소개가 나갔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제 저를 공방사장이 아니라 꽃게집 사장이라고 부르며 놀리기도 했는데요. 저 방송에 나오는 걸 주변 지인들이 거의 봤으니 아마 1년 전 파혼한 전 남자친구도 봤을 거라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혼 이후에 우연히 그 인간 소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인간은 뭐가 그리 급했는지 몇 달 만에 결혼정보 업체에서 만난 여자랑 결혼할 뻔했다가 또 파혼했다는 말을 들은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인간과의 기억은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생각났나 봅니다. 1년이 넘게 지난 그 시점에 난데없이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저를 당황스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게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오길래 쉬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얼굴을 봤더니만 글쎄 들어온 사람이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얼굴이지만 제가 그 얼굴을 어찌 잊겠어요? 무슨 일로 내가 운영하는 식당까지 찾아왔나 싶었고 쫓아내고 싶었지만 직원들이 놀랄까봐 일단 그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게 이끌려 순순히 끌려 나온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러더군요. 그동안 잘 지냈어? 나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잠깐 시간 내주라. 근데 정연이 너 네가 어머니 식당 이어받아서 하는 거야? 나는 그동안 무진장 바빴지. 오빠랑 파혼하고 덕분에 도끼만 충만해진 덕에 일을 엄청 열심히 했거든. 야, 네가 가게 물려받을 거였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럼 파혼하자고 한 내가 뭐가 되냐? 그렇게 식당은 하기 싫다더니만 나한테는 왜 그런 건데?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너 홈쇼핑에 나오는 것 같다고 하시길래 봤더니 정말 너더라. 그래서 네가 식당 일 하나보다 짐작하고는 있었어. 근데 정은이 너 참 대단하더라. 가게도 장사 잘 된다며. 홈쇼핑까지 진출했으니 이제 완전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오빠가 관심을 가지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나 찾아온 용건이 뭔데? 그것만 말하고 가.
제가 용건만 말하라고 하자 그 인간은 입술에 침을 바르더니만 자세를 고쳐잡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연아, 너 말이야. 아직 나 못 잊었지. 너도 내 맘 같을 거라 믿고 찾아온 거야. 너는 파혼하고 나서 괜찮았던 거 맞아? 나는 파혼하고 나서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안 좋더라. 네가 나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나고 나는 못해준 것밖에 없는데 말이야. 그건 오빠처럼 식장 먼저 취소한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칼같이 연락 끊은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그때는 너랑 정리하겠다는 마음으로 독하게 행동해서 그런 거야. 근데 내가 너를 너무 몰아쳤나 싶고 속물같이 네 부모님 가게 안 물려받는다고 파혼한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 오늘 너한테 사과 제대로 하고 싶어.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그냥 남남으로 살고 다시는 얼굴 보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 사과 받았다고 칠 테니까 그만 돌아가. 그런데 뒤돌아서는 저를 붙잡더니만 다급하게 한다는 말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잠깐만! 내 말 아직 다 안 끝났어. 실은 나 너랑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서 온 거야. 물론 네가 한 번에 나 용서 안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어. 너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너에 대해서 몰랐구나 싶어. 이제부터 내가 정말 너한테 잘하고 관심 가져보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그 인간에게 내 귀한 시간을 내줬는지, 속물 같고 돈만 밝히는 그 인간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뻔히 보이더군요. 듣자 하니 어이가 없네. 왜? 내가 홈쇼핑 나와서 돈 버는 거 보고 아차 싶니? 내가 버는 돈 네 거 될 뻔했던 거 생각하니까 억울해? 글쎄, 또 모르지. 예전에 나 같으면 오빠 이러고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을 때 받아줬을 수도 있어. 근데 사람 단단히 잘못 봤어. 나 오빠가 알던 김정현이 아니거든?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파혼하자고 나를 내친 인간이 다시 만나자는 개소리를 해? 인터넷에 내 식당 계속 검색해봤을 거 뻔히 보이네. 젊은 여사장이 한다니까 이게 뭔 일인가 했지? 근데 홈쇼핑이랑 TV 나오는 거 보고 조바심이 났나 봐? 혹시 누가 채갈까 봐 말이야? 정신 차려. 내가 오빠랑 다시 시작할 일은 없어. 정연아, 그런 거 아니야. 물론 네가 식당 물려받아 한다는 건 최근에 알았어. 하지만 너 홈쇼핑 나오는 건 초반부터 봐온 게 나야. 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사람을 다시 본 것뿐이지. 너 버는 돈에 욕심나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니야. 남녀가 사귀면서 헤어졌다 복구하는 거 솔직히 흔한 일 아니야? 시간 지나면서 너나 나나 둘 다 성숙해졌잖아. 예전 일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면 우리 더 잘 될 수 있어. 나는 너 아직도 못 잊었어. 결혼하면 나는 직장 때려치우고 너 일하는 거 전적으로 서포트 해줄 생각도 있다니까? 어이없네. 그 말은 뭐야? 오빠 어지간히 직장 때려치우고 싶나 봐? 직장 그만두고 내 가게에서 월급 받으면 언젠가는 버는 돈 전부 차지할 날이 올 것 같니? 황당하다 정말. 어쩜 그렇게 속내를 훤히 드러내는 거야? 예전에는 오빠 그 속물 같은 면을 왜 몰랐는지 내가 단단히 콩깍지가 씌었었나 보네. 오빠가 아주 착각하는 게 있어. 미안하지만 일단 나는 오빠에게 미련이 한 털도 없어. 당연히 다시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야. 뭐? 성숙? 나를 못 잊어? 나 못 잊겠다는 사람이 결정사 가입해서 여자 소개받고 그 짧은 시간 동안 파운드 한 번 더 했냐?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 나도 다 소식통이 있어. 어디 순정파 코스프레하고 나타나서 거짓말을 해. 차라리 내가 보는 돈 탐나서 왔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저에게 전곡을 찔린 그 인간은 순간 할 말을 잃고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 틈을 타 예전에 그놈에게 당한 거 한풀이를 하듯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구구절절 맞아서 할 말이 없지? 찾아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 날름 다시 결혼하자고 할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더 열받네.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다는 거야?
내가 확실히 말해줄게. 나는 우리 집보다 돈 없고 가난한 집 남자는 이제 만날 생각이 없어. 데이트 비용에 바들바들 떨고 나한테 돈 내게 하던 오빠 모습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찌질해. 나는 앞으로 좋은 차 타고 나한테 비싼 선물도 해주고 돈도 쓸 줄 아는 사람 만날 거야. 오빠처럼 만나는 여자에게 인색한 사람 다신 안 만나. 정은아, 그때는 내가 많이 힘들던 때잖아. 이제는 여자 만나면 절대 그렇게 안 하지. 예전에 너 서운하게 했던 거 있다면 오늘 전부 다 사과할게. 내가 무조건 다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관계 다시 한번 고민해봐. 어? 고민할 거 없다고 했잖아. 다른 문제 다 괜찮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오빠가 용서가 안 돼. 오빠가 우리 부모님 가게 나더러 이어받으려고 한 이유. 솔직히 언젠가 오빠 돈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그것만 생각하면 소름 돋아. 오빠 같은 인간하고 만난 시간이 아깝다고. 어쩐지. 가만 보면 오빠는 나를 연애할 때부터 그다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 혹시 나 처음에 사귄 것도 전부 우리 집 돈 보고 사귄 거 아닌가 싶어. 이번에 또 제가 하는 말이 맞았나 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의미 없는 입씨름은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꺼지라고 하는데 제가 한참 가게로 안 들어오자 아빠가 밖으로 나오시는 바람에 그 인간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자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딸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무조건 안 되네. 내 대답은 그거야. 자기가 싫다고 파는 놈이 이제 와서 우리 딸이 좀 잘 나간다 싶으니 아까운가? 우리 딸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힘들게 배웠는지 자네는 몰라. 겉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 자네가 알 리가 없지. 어쨌든 다시는 우리 가게랑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말게. 당장 돌아가! 뭐하냐 정연아. 이제 네 전 남자친구 가신단다. 얼른 소금 내와서 뿌려라. 알았어요 아빠. 빨리 가서 소금 가져올게요. 그 인간은 결국 아빠에게까지 혼나고 나서야 등 떠밀려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빠 말대로 전 남자친구가 떠난 자리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 뒤로는 다행히 우리 가족과 제 앞에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긴 이미 한번 자존심 구기고 나타나 싹싹 빌었는데 또 나타나서 자존심 구기고 싹싹 빌 인간은 아닙니다. 제가 그 인간을 잘 알거든요. 어쨌든 저 잘 나가는 거 보고 나서 잘해보자는 그 인간을 매몰차게 내치고 나니 파혼 당할 때 맺힌 가슴의 응어리가 싹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라도 화풀이하게 돼서 속은 시원했네요. 세상사 돌고 돈다는 말이 딱 맞는 게 남에게 상처 주고 저 잘 살기 바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아무튼 저는 뒤늦게 무슨 팔자인지 매일 지옥 훈련에 가까운 강도로 일을 하고 있네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남자보다는 일과 결혼하는 게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일과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부모님 식당을 열심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엄마는 지금 많이 회복하셨지만 재발의 위험도 있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요양하고 계십니다. 올가을에는 결혼한 오빠와 새언니가 와서 한 달간 한국살이를 할 예정이고 우리 가족 모든 사람이 전부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